얼마 전 육상자위대 전부대가 참가하는 레이와 3년 연습에서 독도를 작전 구역에서 제외해 독도 야욕을 접는가 싶었지만 역시 일본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한 유명 입시학원은 독도가 일본에 불법적으로 편입된 이유가 됐던 러일 전쟁 내용을 교재에서 삭제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를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고 외국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지역 상인들에게 일본 정부가 지원금을 뿌리고 관련 기념품 개발에 일본 기업들에게 적극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독도 야육에 치밀한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한 일본 군사 전문가가 일본이 독도를 침공하면 대마도가 위험해진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에 일본 정부가 대마도에 전자전 부대와 일본판 사드를 배치해 한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스가 총리가 정부를 장악하지 못해 일본의 각 부처가 시한부 총리인 스가의 말을 무시하고 있다고까지 나와 자위대와 지방단체들의 독단적 행동으로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방부는 전자전 공격에도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무기로 일본이 대마도에 세운 전자전 전략 자산을 격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성능의 무기이기에 영국에서도 한국 무기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일본이 내세운 독도 야욕과 그 전략은 무엇인지, 한국의 무기가 어떻게 대마도 공격과 독도 수호용으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영국이 왜 그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 일본 자위대의 레이와 3년 훈련에서 독도를 자국작전 구역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일본이 드디어 독도 야욕을 접었나 싶었지만 다시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각지에서 중고생을 상대로 교육 사업을 하는 대형 입시학원 쓴다이 예비학교는 일본사 교재에서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자국행정구역에 편입한 것에 관한 내용 일부를 삭제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쓴다이는 일본사 근대일에 등장하는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은 독도를 영토로 편입해 기정사실로 하고 다케시마라고 명명했다는 설명을 삭제했습니다. 이런 결정에는 SNS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우익 성향의 일본 정치인 측이 학원에 연락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인데요. 야마다 히로시 자민당 중의원 의원 사무실에서 트위터에서 지적된 것과 같은 기술이 교재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전화가 수차례 있었다고 학원 측에 압박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상인들은 관련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해가며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산인중앙신보 등에 따르면 일본 시마네현은 다케시마 관련 기념품 개발에 온 주민과 지역 기업을 적극 동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은 지역 기업과 주민들에게 독도 관련 상품 개발의 사업 계획을 모집하고 채택된 사업의 비용을 일부 보조했습니다. 현의 독도 관련 상품 추진 배경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일본 국민들에게 자국 영토 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현에는 지금 독도 이미지를 무단 사용해 제작한 술잔을 비롯해 티셔츠, 손수건, 액세서리 등의 기념품과 독도 카레 등 다양한 메뉴가 한국에 허가 없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제품은 일본 시마네현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판매되고 있어 자칫 독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독도 관련 사업에 참여한 이들은 현지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들은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이용해 독도 관련 상품을 내놓으며 독특한 스토리를 만들거나 높은 디자인으로 상품성 등을 높여 단순 돈벌이 수단이 아닌 일본화, 지역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은 채택된 사업에 대해 20만 엔을 보조하는데 음식의 경우 적은 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해 지역 맛집 등으로 소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는 대외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홍보하면서 군사적으로는 독도 무력 침공을 꾀하고 있습니다. 한 일본의 군사 전문가가 일본의 독도 침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고했는데요. 이 기고문의 전략 전제는 기습이었습니다. 먼저 일본의 독도 공격 및 시설 폭격에는 규슈나 혼슈에서 발진하는 F2기 세기면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출격하는 일본의 F-35A 전투기가 한국 공군의 반격을 방어하고 전자전기 내기는 한국군의 정보 전력을 봉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폭격이 끝나면 특수부대가 잠수함을 통해 상륙한 후 후속 방어하면서 일본은 이후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원래 일본 땅이라 탈환 작전은 정당하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군사 전문가는 한국군이 아파치 가디언 무장 헬기로 대마도의 자위대 주둔 시설을 파괴하고 동시에 수송 헬기 CH-47 5기에 분승한 특수부대원들이 공항을 접수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F-35A 전투기는 서일본 일대의 해군 기지, 미사일 기지, 레이더 시설을 폭격한 직후
포항과 진해의 해병대 600여 명과 탱크 70여 대가 대마도에 상륙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한 일본 전문가는 제공 전투기와 지상 공격기 분야에서 한국이 우세하고 특히 육상 전력은 한국이 절대적 우세여서 한국의 기습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고문이 상당히 상세해 귀를 기울이며 한국의 미사일 전력과 전투기 같은 첨단 무기를 막기 위해 대마도에 전자전 부대와 일본 판사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중공,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제주도와 한반도 남쪽도 그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산케이 신문은 최신 장비를 갖춘 육상자위대의 전자전 부대가 구마모토현에서 창설됐다며 방위성은 최종적으로 10개의 전자전 부대를 창설해 중공과 러시아에 대응하는 전열을 형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방위성은 2023년 말까지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섬과 나가사키현 스시마섬에도 육상자위대 전자전 부대를 배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전자전이란 말 그대로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전투입니다. 일본 자위대는 단파와 초단파, 극초단파뿐만 아니라 적외선 영역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파장의 전파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이를 통해 적의 모든 통신 신호 수집과 교란, 적 레이더 교란, 적 전자전 공격 무력화를 모두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산케이 신문의 보도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육상자위대가 전자전을 담당해서인데요.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군의 규모와 활동 범위가 거대한 나라가 아니면 전자전은 대부분 공군이 맡습니다. 적진을 공습하기 전에 먼저 레이더망을 무력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부대를 창설한 육상자위대는 자신들의 전자전 역량도 우수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 방위성 간부는 육상자위대가 사이버 전력은 미육군에 뒤처져도 전자전 역량은 그들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하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육상에서 멀리 떨어진 적의 해군 및 공군 통신과 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육상자위대가 전자전 부대를 대마도에 둔 이유를 중공과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이는 사실상 한국의 우수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것이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전자전이 벌어지면 레이더와 GPS 유도 장치가 교란돼 미사일 같은 첨단 장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방부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대마도쯤을 쉽게 점령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 육군은 포탄을 미사일처럼 쓸 수 있는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K9 자주포는 개량을 거듭해 사거리를 50km까지 늘린 상태입니다. 이 거리는 부산 태종대에서 대마도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의 거리입니다. 하지만 GGAM 활공 포탄을 쓰게 되면 사거리가 100km에서 120km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부산과 거제도에서 쏘게 되면 대마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포격으로 대마도를 쑥대밭을 만든 뒤 미사일 공격으로 일본 본토를 공격하거나 상륙군을 이용해 점령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은 미사일 전력이 제일 골칫거리인 것으로 생각해 대마도에 전자전 부대를 배치했지만 너무나 손쉽게 일본의 전략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GGAM 활공포탄은 가격이 약간 비싼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웬만한 미사일보다 싼데요. 일본의 전자전 전략 자산이 미사일도 아닌 값싼 포탄에 파괴될 위기에 있어 일본은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 전문가들은 울릉도의 K9 자주포 진지를 구축한다면 일본 특수부대가 독도에 상륙하지 못하게 만든 뿐더러 제한적으로 일본의 수상함정을 견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K9 자주포로 바다 건너 일본 대마도까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성능에 영국이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K9 자주포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들은 앞다퉈 다루고 있는데요. 또한 영국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자국산 AS-90 자주포의 개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한국의 K9 자주포는 수년간 운용됨과 동시에 현재 이르러 K9A3까지 개량될 것을 발표해 영국에서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합니다. 또한 영국 수출을 준비 중인 K9A2는 현존 최강 자주포라고 해도 손색 없을 정도인데요. 영국이 프랑스와 전쟁을 할 가능성은 엄청나게 낮지만 K9 자주포와 GGAM 활공포탄을 쓰면 영국 본토에서 프랑스 본토까지 포격이 가능합니다. 영국은 약 116대의 자주포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변이 없는 한 높은 확률로 한국의 K9A2가 영국의 차기 자주포로 선정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기업이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이후 계속 빠져나가 양국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과거 19세기 영일동맹을 내세우며 영국과 친분을 과시했지만 정작 뒤에서 배신을 하고 있는 것에 영국 정부는 일본을 가식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은 한국에 완전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둘은 무역으로 서로 윈윈하고 있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과거 해양 강국이었던 영국이 한국에서 다수의 군수 지원함을 도입하는 등 서로의 동맹이 더 끈끈해지고 있는데요. 한국이 일본의 술수에 한 발씩 앞선 것의 대단함을 느끼며 언제나 믿음직한 동맹으로 영원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